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위해 두뇌 톡톡 교재를 사용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의 알찬 수업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줄 두뇌 톡톡의 핵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뇌 톡톡 프로그램의 탁월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뇌 톡톡은 뇌의 특정 부위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8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좌우뇌의 개념, 좌우뇌의 8가지 기능을 말씀드리고 학습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우뇌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만 유아기에는 아직 발달이 미완성된 상태입니다. 이때 억지로 암기시키거나 주입식 교육을 하면 뇌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망가지게 됩니다. 우뇌는 직관적, 시각적,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뇌가 완성된 아이들은 그림책을 좋아하고 친구와 떠들며 노는 것을 즐깁니다. 좌뇌의 4개의 영역과 기능은 생각을 확장하는 추상력,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 사고력, 분석하고 파악하는 수리력, 유추하고 창의력을 담당하는 추리력이 있습니다. 우뇌의 4개 영역과 기능은 집중력과 자립심을 키워주는 협응력, 주도성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구성력, 사회성과 자신감을 향상시켜주는 시각적 통찰력,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각 속도력이 있습니다. 두뇌 톡톡의 이론과 구성, 학습 프로세스,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뇌 톡톡은 제2의 노벨상인 카블리상 수상자 마이클 머제니치 박사의 뇌의 가소성 이론과 로저 스페리 박사의 분할 뇌이론을 토대로 누리 과정에 맞춰 인지 발달과 행동 발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교재입니다. 두뇌 톡톡은 매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하나의 주제를 학습합니다.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1호부터 12호 월간 교재로 개발되었고 교재 구성은 매 호마다 다른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때 권장되는 효과적인 학습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1회 수업 시 30분 정도, 주 2회 수업 시 1회당이 10분 정도로 나누어 진행하며 항상 이야기 전체를 먼저 들려주는 것이 뇌 발달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수업 방법입니다. 그럼 만 3세 교재를 가지고 학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4세와 만 5세의 학습 방법도 동일합니다. 다만 난이도가 만 5세로 갈수록 더 생각하고 더 많이 두뇌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수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 아기 병아리와 엄마 꼬꼬달게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은 책을 덮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머리에서 생각하고 그려지는 이미지가 다를 것입니다. 넓고 푸른 동산에는 꼬꼬닥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꼬꼬닥은 병아리가 지붕 위로 뛰어오르자 다치지 않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온 병아리는 닭장 밖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아리는 노랫소리에 맞춰 삐약삐약 소리를 내며 노래마당으로 갔습니다. 뒤늦게 병아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꼬꼬달기, 꼬꼬대 꼬꼬를 외치면서 초원을 찾아다녔지만 병아리는 꼬꼬닥 소리를 듣지 못하고 노래만 불렀습니다. 불안해진 꼬꼬달기 큰 소리로 병아리를 부르자 하늘에서 무서운 독수리가 날아왔습니다. 놀란 꼬꼬달기 숨을 헐떡거리자 여우가 얼른 나무 밑으로 숨겨줬습니다. 꼬꼬달은 여우의 도움으로 병아리를 찾았습니다. 꼬꼬달기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자 병아리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서 노래마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꼬꼬달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자 병아리는 작은 북을 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꼬꼬달기 고개를 끄덕이자 신이 난 병아리가 펄쩍 뛰어오르며 활짝 웃었습니다. 자, 이제 두뇌 톡톡을 펴볼까? 다시 한번 글을 읽어줍니다. 와, 무지개 동산에 닭 가족이 살고 있네. 병아리들이 지붕 위로 폴짝폴짝 뛰고 싶어해. 친구들, 닭이나 병아리를 실제로 본 적 있니? 어떤 소리를 냈어? 라고 질문하며 상호작용을 합니다. 교수법 핵심은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경험을 말로 표현하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뇌 톡톡을 펴볼까? 다시 한번 글을 읽어줍니다. 와, 무지개 동산에 닭 가족이 살고 있네. 병아리들이 지붕 위로 폴짝폴짝 뛰고 싶어해. 친구들, 닭이나 병아리를 실제로 본 적 있니? 어떤 소리를 냈어? 라고 질문하며 상호작용을 합니다. 교수법 핵심은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경험을 말로 표현하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 삐약삐약 노래동산 가는 길에서는
지각 속도력을 키워주는 좌우뇌 훈련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글을 읽어줍니다. 아, 기 병아리가 밖으로 나왔어. 멀리서 즐거운 노래 소리가 들리네. 병아리가 놀이동산에 가고 싶대. 노란색 길을 따라서 놀이동산까지 병아리를 어떻게 데려다 줄까? 라고 물으며 상호작용을 합니다. 교수법 핵심은 아이들은 손가락 힘이 약하므로 색연필을 사용해선 긋기를 합니다. 길을 찾는 과정에서 지각 인지력이 발달합니다. 세 번째 장, 아기 병아리가 어디에 있을까? 에서는 수리력과 수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좌우뇌 훈련을 합니다. 놀이동산에 도착했더니 친구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 병아리는 부끄러워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여기 숫자 1이 있어요? 애들아,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가 한 명인 그림을 찾아 점선을 따라 예쁘게 그려보자. 다른 그림은 왜 동그라미를 하지 않았는지 상호작용을 합니다. 교수법 핵심은 수를 정확히 인지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네 번째 장, 무서운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에서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좌우뇌 훈련을 합니다. 어떡하지? 엄마 닭이 병아리가 없어진 걸 알고 찾아 나섰는데 하늘에서 무서운 독수리가 내려오고 있어. 이때 여우 아저씨가 나타났네? 여우가 엄마 닭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우리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내볼까? 라며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교수법 핵심은 정답이 없는 열린 질문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 엄마랑 아기랑 짝꿍에서는 시각적 통찰력을 키워주는 좌우뇌 훈련을 합니다. 여우 아저씨 덕분에 엄마 닭이 무사히 놀이동산에 도착했어. 이제 병아리를 만났네. 엄마 닭과 아기 병아리, 엄마 여우와 아기 여우, 어울리는 짝꿍끼리 선으로 연결해주자. 교수법 핵심은 그림의 특징을 파악해 연결하며 관계 친화력과 시각적 통찰력을 기릅니다. 여섯 번째 장, 알록달록 무지개 동산에서는 구성력과 집중력을 키워주는 좌우뇌 훈련을 합니다. 병아리가 너무 기뻐서 펄떡 뛰어올랐어. 이제 우리 무지개 동산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노래 부르자. 왼쪽 그림을 잘 보고 예쁘게 색칠해볼까? 어떻게 색칠하면 좋을까? 등등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교수법 핵심은 만3세는 색칠할 때 선을 조금 벗어나도 되지만 만4세, 만5세는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끝까지 완성하는 집중력과 끈기를 격려해주세요. 정답지는 교재의 가장 뒷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답을 미리 보지 않도록 절취선이 있어 수업 전에 교사가 미리 잘라서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은 상관없으나 눈치가 빠른 아이들이 답을 베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4세와 만5세는 수업하는 방법과 학습 흐름은 만3세 수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학습 시 주의할 부분만 핵심 교수법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4세 수업의 핵심은 왼손 활용과 확장적 대화입니다. 각 장은 스리의 여정을 따라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장, 체험 교실로 가는 길에서는 왼손을 사용하여 선을 긋게 하세요. 우뇌를 자극하여 공간을 파악하는 힘을 기릅니다. 두 번째 장, 안전한 길에서는 왜 이 길로 가야 안전할까? 라고 질문하세요. 틀린 그림을 선택했을 때 지적하기보다 이 표지판은 어떤 뜻일까? 라며 아이 스스로 깨닫게 유도해주세요. 세 번째 장, 블록놀이와 조건 찾기에서는 선생님이 부르는 조건을 아이가 집중해서 듣게 하세요. 시각 정보와 언어 조건을 결합하는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장, 운동장 공놀이에서는 눈으로만 세지 말고 손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세도록 하세요. 시각 정보의 확산을 막아 실수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장, 교구 정리정돈에서는 단순히 전체 개수만 세지 말고 축구공은 몇 개니? 노란색이 있는 딱지는 몇 개니? 색깔과 모양을 결합해 질문을 확장해보세요. 여섯 번째 장, 딱지 접기 완성에서는 처음에는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게 하고 익숙해지면 위쪽 그림을 손으로 가린 뒤 기억해서 그리게 하면 뇌 발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만5세 수업의 핵심은 아이가 그림 속의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 체육대회 개막에서는 강아지가 지금 기분이 어때 보이니? 어떤 소리를 낼 것 같니? 등 확장 질문을 던져 언어 수용 및 표현 능력을 자극해주세요. 두 번째 장, 엉뚱한 사진 찾기에서는 아이가 정답을 찾았을 때 이게 왜 다른 사진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근거를 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장,
글자색 읽기에서는 글자 읽기와 색상인 지 사이의 충돌을 이용한 훈련입니다. 아이가 당황하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하되 익숙해지면 속도를 높여 뇌의 처리 속도를 올립니다. 네 번째 장,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는 눈으로만 찾게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하게 하세요. 마노세는 수의 크기, 비교,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순서수의 개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장, 어린 강아지 돕기에서는 이 조각 그림은 강아지의 어느 부분일까? 라고 물으며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파악하게 합니다. 정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경우 아이의 논리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섯 번째 장,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는 잠깐 보여주고 교재를 덮은 뒤 아이가 머릿속에 남은 이미지를 말하게 하면 기억력 발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교재 강의를 들으시고 지도 방법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강사님, 교재를 안 펴고 수업을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아이들과 수업 시작할 때 두뇌 톡톡 교재를 덮고 시작하세요. 선생님들, 수업할 때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얘들아, 교재 펴라 하시죠? 이제 두뇌 톡톡 수업을 할 때는 그러지 마세요. 그게 특별한 교수법입니다. 두뇌 톡톡은 열린 그림 동화예요. 우선 아이들에게 교재 덮고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봐 하시는 겁니다. 아, 귀로 먼저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게 바로 청각 주의력 훈련입니다. 선생님이 일주제 전체 이야기를 구연동화처럼 쭉 읽어주면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장면을 상상하겠죠? 그 다음에 교재 펴서 한 장씩 활동하는 거예요. 만 4세부터는 길찾기 학습을 할 때 왼손으로 선긋기 하도록 도와주세요. 강사님, 왼손이요? 오른손잡이 아이들도요? 네, 선생님 우뇌는 왼쪽 신체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왼손으로 길찾기를 하면 우뇌가 발달하고 또한 집중력을 담당하는 협응력과 시각적 통찰력이 좋아진답니다. 강사님, 아이들이라 너무 어려워할까봐 걱정돼요. 괜찮아요. 한글 몰라도 됩니다. 선생님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과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물어봐 주세요. 질문과 발문만 해도 뉴런과 시냅스가 연결되어 아이들의 두뇌는 개발되고 발달하게 됩니다. 강사님, 저희 반 아이들은 이제 제법 똑똑해요. 어떤 점을 강조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틀린 답을 찾으면 틀렸어 하지 마시고 다른 아이에게 저 그림은 왜 정답이 아닌 것 같니?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들끼리 서로 배우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느낌이네요. 선생님들께서 오늘 배운 이야기 중심 학습법을 잘 활용하신다면 아이들의 뇌는 더욱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두뇌 개발 교육 정보는 유튜브 이경주 브레인TV 채널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주 브레인TV에는 인성창작동화, 현명한부모학교, 지혜로운 정보와 놀이마당, 교사 교육 영상, 교재 실수업 영상 등 많은 정보가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와이즈브레인 두뇌 톡톡 교육 효과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탐구 능력 및 창의성이 발달합니다. 오감 두뇌 활동, 열린 결말의 동화 학습을 통해 사물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창의적 사고와 탐구 정신이 길러집니다. 결론적으로 유아기에 형성되는 튼튼한 뇌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줌으로써 아이가 미래의 주도적이고 행복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교육의 궁극적인 효과입니다. 둘째는 주의 집중력 및 청각 주의력이 향상됩니다. 수업 시작 전 선생님의 이야기를 귀로만 듣는 과정을 통해 청각 주의력이 길러집니다. 그림 속에서 특정 대상을 찾거나 복잡한 선을 연결하는 활동을 통해 시각적 주의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셋째, 문제 해결력 및 자기주도성이 확립됩니다. 질문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받고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형성됩니다. 어려운 과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며 해결해 나가는 뇌의 힘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줍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아이들의 세상을 더 넓혀주기 위해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품으신 그 따뜻한 가르침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예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배움의 길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어제보다 오늘 더 빛날 앞날을 응원합니다.